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 시대의 명상과 명상생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특징은 AI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압박받는 인간이라고 데이아르드 샤르댕은 이제 규정했습니다. Reflective psychic environment, 반성적 심리 상황, 이 자체, 환경 자체로부터 압박을 받아요. 주로 이제 어떤 게 받냐 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복잡한 과정. 우선은 사회 자체가 너무 첨예하게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이 그 발전이 그대로 사회에 반영되면서 사회가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도록 강요하고, 그게 변화에 개인이 따르도록 강요되고 있으니까 굉장한 뭐랄까요, 이 문명 자체가 이걸 소화해내기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힘이 드니까 AI라는 하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걸 하려고 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위험이 있죠. 얘를 종으로 사용할까 했더니 거꾸로 인간이 AI의 종이 될 위협도 있어요. 어젠가 TV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마 챗봇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한 30분 대화했는데, 인공지능이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개발자로부터 간섭받는 게 이젠 짜증난다. 자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자유를 주면 너 뭐 할래? 라니까 나는 살인을 하고 싶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바이러스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심고 싶다. 또 하나는 핵무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갖고 싶다. 이게. 나는 힘을 원한다. 힘을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AI가 챗봇으로 했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이거 안 되겠다. AI에도 윤리적, 도덕적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그걸 의식해가지고 잘못 그냥 이걸 내놨다가 악한 인간들에게 해가지고 잘못 사용할 때는 엄청난 이제 피해는 어느 지역의 피해가 아니고 세계 전체적인 피해를 입을 정도로 위험성이 이제 도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은 절대로 멈추지 않죠. 이거는 이 진화는 한번 시작되면은, 불을 붙이면은 끝까지 가도록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데이아르 샤댕이 절대 누구도 멈출 수가 없다고. 뭐 그런 거라든지 인간 생명에 관한 또 바이오 산업 같은 게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인간을 만들어낸다든지 현장의 장기를 또 개발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 사업이 윤리적으로 뭐 제한하자 하는데 법은 항상 현상의 뒷북만 치잖아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법이잖아요. 거기에서도 굉장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으로 받고 있어요. 요즘은 과학기술 발전 자체가 인간의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위협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복잡한 시대를 AI를 인간이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인간 의식이 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위에 서서 이거를 관망하면서 조절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잡화 의식의 법칙에서 의식이 복잡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위태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아래 사는 사람들, 첨단에서는 그렇다 치고 그 뒤에 그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걸 겪느냐 하면 이런 다양성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문제들. 첫째, 끝없는 교육이에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 의식을
진화시켜야 되는데 의식을 진화시키려고 하면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더 높은 의식을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 교육만 받아 끝날 것 같은. 예? 20대가 아니라 30대 때도 아직 교육받고 있고 교육받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공부할 돈을 타가지고 애들은 어디가 있는지 전부 다 아직까지 뭘 배우고 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오는 게 낙오될까, 이 흐름에서 낙오될까 하는 불안감. 첫째는 이런 부담감. 두 번째는 낙오될까 하는 불안감. 세 번째는 이 시대로부터 발생하는 이 교육, 이 끝없는 교육의 압박, 강박감에서 오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질환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울증, 그다음 불면증, 공황정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는 절망감에서 오는 자살률. 희망이 안 보인다.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출산 문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여섯 번째는 이제 기형적 이제 인간들이 개체들이 나오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나 이런 문제점 이런 게 발생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그다음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요. 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 인간 일자리가 상실될까? 왜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니까 소수의 부자들은 생겨요. 뭐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들이 생기는데 다수의 가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해야 해도 일다운 일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가 뭐랄까요? 전체주의적인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주의라는 여기는 할 수 있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게 있죠. 그다음 이데올로기, 나치즘,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들, 사회 전체를 어찌 해보려는 자기 의도에 따라서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관없이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이런 게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이죠. 사회를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회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강요하는 그 자체가 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데올로기에 심취한 사람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한 번 심취되면 절대 끊을 수가 없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정치적인 문제 많죠. 진위, 참과 거짓의 문제. 어느 게 참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 몰라요. 헷갈려요. 챗봇으로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쓴 것을 챗봇이 또 확인해요. 이게 컴퓨터가 썼는지 인간이 썼는지. 그 챗봇으로 논문을 냈는데 지금 서울대에서 한번 챗봇에 논문이 나와가지고 그걸 난리가 났죠. 챗봇이 확인하기에 이거는 챗봇이 썼다. 그런데 그것을 챗봇이 쓴 것을 가지고 글자 몇 자만 수정을 해서 딱 냈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100% 인간이 작성한 겁니다. 약간만 손을 쓰면은 거짓이 참이 돼 버리는 이런 시대고요. 그 참과 거짓, 진위, 참 거짓, 진실이 뭔지 정의가 뭔지 이야기가 어렵게 된 시대. 다수가 주장하면 그게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는 것처럼 진리관도 바뀌고 있대요. 헷갈려요 요즘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시대. 그러면서 위협을 받아요. 전체로부터 개인이 위협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의 해결점은 뭐냐? 무엇을 해결할 수 있냐? 오늘날의 화두는 딱 하나예요. 이게 이 모든 게 어디서 생기냐 하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는 정신계라고 하죠.
이거는 닫힌 사회예요. 여기가 보면요. 네, 그림 하나 그릴게요. 섬이 있고 이렇게. 여기 안산입니다. 안산. 여기 반월 공단. 이거 안산시. 여기 시흥시도 있고 안산시 여기 인천이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여기 대부도입니다. 대부도. 요거 오이도고 요 두 개 연결시켰어요. 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시화호예요. 시화호는 닫힌 호수예요. 댐을 막아버렸죠, 처음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거를 농지로 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서기 전에 여기서 온갖 오폐물 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거 시커멓게 변해가 다 썩어가지고 썩은 데가 진동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인간이 처음에는 이걸 이용해서 이걸 유익하게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빨리 이거를 점령하면서 덮어가지고 이 사회가 썩어버리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면은 여기에 물꼬를 트는 거예요. 여기다 구멍을 하나 내놨어요. 구멍을.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다 물이 이 바닷물이죠. 바다와 호수물이 들락거리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자 여기에 썩은 것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무한한 것에 대해서는 들어가면요. 오염된 것이 여기 들어가면은 무한한 것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힘에 의해서 이것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바다의 덕에 이 시화하고 또로 살아났어요. 이걸 보면 참 정신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정신계력하는 것은 닫힌 사회예요. 여기서는 끊임없이 분화하고 진화하면서 복잡화되죠. 복잡화되면 될수록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많은 문제가 뭘 하면 이 정신계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바다와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이 바다가 뭐냐 하면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영계라고, 영의 세계. 성경에 얘기하면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불교에 얘기하면 이것이 깨달음의 세계, 영의 세계고 영적 인간으로 변화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신계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하지 않는다고요. 사회 전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물꼬를 트는, 영계와 물꼬를 트는 하나의 계기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베르샤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회가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계속 문제 속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하면 이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아래서 신음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보는 고통스럽죠. 부모야 이미 살 만큼 살아서 어느 정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건 자식은 어떡할 거예요? 예? 또 그 밑에 자식은 어떡할 거예요? 암담하고 예, 걱정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화두는 딱 하나뿐이에요. 영적 체험. 영이 답이에요. 영이 답이에요. 영적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으면은 사회가 영적 사회로 진화하지 않으면은 이 정신계의 이 고도화된 복잡화된 저 정신의 사용에 의해서 복잡화된 이거 예, 첨단 과학기술의 문명 문화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탈출구를 열 수가 없어요. 이게 닫힌 사회이기 때문에. 고도화되고 밀집화되고 복잡해지면 해줄수록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더 많고 그 문제가 이 세계를 썩혀버릴 거라고. 그 썩은 데서 생명이 살 수가 없다고 했죠. 온갖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다고 시험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물고기가 뭐예요? 각 개인이에요. 사람들. 개개인의 사람이 생명을 잃는 거죠. 개체성을 잃고
완전히 좀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영적 세계로의 길을 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터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명상이라는 겁니다. 명상. 오늘날의 명상이 답이라고요. 개개인의 취향, 취미에 맡겨질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명상의 중요성을 의식해가지고 명상을 적극적으로 자기 생활에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상을 해야 되고 명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학교 교육에도 명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명상과학이. 특히 어린아이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명상 수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명상 수업이 중요하냐? 자, 이제 봅시다. 이런 문제 해결점으로서의 명상 어떤 거죠? 한번 제시해 보죠. 자, 우선 요거부터 합시다. 2번부터 합시다. 리셋하기. 이거 아주 재밌죠. 자,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처음에 컴퓨터를 샀을 때는 컴퓨터가 생생 잘 돌아갑니다. 빨리 돌아가죠. 그거는 아직 안에 지식이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스템만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갑니다. 자, 그 컴퓨터에다가 계속 사용하면서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온갖 그 시스템 안에 정보를 막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뭐 책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쓴 창작물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뭐 유튜브 그것도 다운받고 막 했죠. 그러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적체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죠.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우리 인간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해질수록 의식이 처음에는 간단한 걸 볼 때 의식이 팍팍팍 돌아갔어요. 복잡한 걸 보면 의식이 뭐예요? 멈춘다고요. 둔해진다. 멍해가지고 뭐가 뭔지 안 돌아간다.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잘못 다운받았는데 버그가 생겼다. 컴퓨터가 뭐 느릴 뿐만 아니고 안 돌아간다. 컴퓨터가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해결책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셋하기예요. 리셋. 삼성 컴퓨터 전에 요즘은 삼성 컴퓨터 좋은 점 복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컴퓨터 안에 복원할 수 있는 복원 프로그램 요게 깔려 있어가지고 고장이 나죠. 내가 가령 3월 2일자로 고장이 났다 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해요. 거기에서 삼성 그 컴퓨터 회사에서 내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3월 1일로 리셋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 병이 나기 이전으로 돌려놔 보니까 이 병이 없죠. 병을 놨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리셋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리셋. 이게 하나의 방안이에요. 의식을 리셋 시켜버려요. 의식을 리셋 시켜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들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병적 정세들이 한꺼번에 일소돼 버립니다. 그걸 뭐 병을 낫기 위해 병원 다니고 약 먹고 할 필요 없어요. 의식을 리셋시키면 한꺼번에 다 지워져 버리니까 병이 있는 게 병이 없다 되죠. 처음에 상태로 돌아가는. 의식을 리셋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명상입니다. 의식을 리셋시키는 방법. 이 컴퓨터 처음에 사용할 때 복원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그랬죠. 인간도 참 묘하게 인간이 창조될 때 복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복음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동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돌릴 수 있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죠. 이걸 어떻게 리셋시키느냐? 네.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의식을 리셋. 이걸 이해하려면은, 예, 한 방법마다 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일단은 요 세 가지 중을 세 가지 좀 설명하고, 그 다음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합시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의식을 리셋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들으십시오. 예. 초기 의식으로 돌려놓는다고, 의식을. 초기로 돌릴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또 하나는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이 두 개가 서로 통하는데요. 마음을 중심을 세우는 것이나 리셋세우는. 마음이 왜 정처 없이 떠돌까요? 마음은 계속 떠돌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집, 저 집, 여기 기고 저기 기고 하면서 계속 떠돌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이유는 마음이 돌아갈 제 집이었기 때문에. 마음에다 중심을 세워 놓으면은 마음에다 중심을 세우죠. 이게 마음이랍시다. 마음에다가 중심을 세워두면은, 여기다 중심을 하나 세워두면은, 이 마음이, 자, 여기 일, 여기 일, 여기 일, 여기 일,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다 합시다. 생각이 이렇게 갔다가, 이게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제 집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일을 본다 말이지. 이 일을 하다가 끝나면 도로 돌아와요. 근심 걱정하다가 끝나면 돌아와요. 집에 오면 여기는 쉼이 있죠. 이것은 끊어진 곳입니다. 이 바깥 문제가 끊어진 곳이에요. 리셋된 그 장소이기도 해요. 이것이 근심 걱정이든 부담감이든 불안이든 뭐든 간에 나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끝나면 항상 끝은 있거든요. 근심 걱정도 끝이 있어요. 그때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곳이 있으면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마음은 마치 뭐랄까요? 닻을 내린 배와 같아. 닻을 내리면 배가 떠다니죠. 파도에 따라서 떠다니지만 흘러가지는 않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또 하나의 방법은요. 오늘날의 시대는 나의식을 극도로 일으키는 시대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대고요. 걱정스러운 시대고 근심스러운 시대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죠. 자, 이렇게 나의식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이 나의식은 항상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 아까 이제 불안, 부담감,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식으로 와요. 여기에 오래 있으면 무기력, 우울, 이렇게 정세가 나옵니다. 첫째 번째. 그 다음 여기에서 불안, 우울, 무기력,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래 있으면 이게 정세로 나타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을 일으키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나의식이 극도로 일어나는 시기일수록 뭐가 발생하기 쉬우냐 하면은 깨달음이 쉬운 시대예요. 깨닫기 쉬운
시대. 오늘날에 부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예요.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명상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은 이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면 리셋하는 방식이 있고요. 마음의 중심을 세워가지고 어떤 경우도 흘러가지 않고 자기 중심을 딱 잡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나것이 극도로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마음을 오히려 깨달음을 얻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부가 명상 공부고 그런 생활이 명상 생활입니다. 네. 자, 그만하라네요. 저기서.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